안녕하세요. 나무장난감 코디네이터 장한교입니다. 나무를 만나기 이전에 저는 현업에서 은퇴한 것도 아니고 또 치열하게 실무를 하는 것도 아닌 사이에서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자포자기 심정으로 시간을 보냈었어요. 서울 50플러스 사업의 예고편인 희망제작소를 통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잠시나마 희망을 가져보았는데요. 금세 현실의 세속적인 나와 비교하며 괴리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여러 시도 끝에 끊임없는 응원과 까르페 디엠, 즉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후에는 기촌학교, 기산학교, 또 농부학교 등 다른 분야에서 새롭게 공부했으나 나를 모두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기에는 결정장애인 저로서는 쉽지 않았어요. 여행을 가면 최소 일주일 내지는 6개월 이상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현실을 도망다닐 수 있었던 것은 아내와 가족이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던 중 3년 전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 센터의 나무 장난감 코디네이터 과정에서 나무를 만나 제 전공인 디자인과 연결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과정 수료 후에 목공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지만 새로운 직업이라기보다는 취미를 하나 갖게 되었죠. 나무에 점점 몰입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에 센터에서 도쿄의 폐교를 개조해서 만든 도쿄 장난감 박물관을 나무 장난감 코디네이터 과정을 이수한 동료들과 함께 견학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나무를 활용한 일본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목공의 폭넓은 가능성을 확인하고 가까이 다가가니 놀람의 연속이었죠. 반나절 이용에 10여만 원이나 지불하는 아기 엄마들의 유모차 행렬과 나무와 함께 신나게 놀다 가는 아기들과 엄마들의 모습이 무척 부럽더라고요. 나무 장난감으로 자유롭게 놀고 있는 아이들 틈에 아주 어린 아가들이 나무로 만들어진 장난감을 이렇게 물고 빨고 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위생 문제를 관계자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목재인지 이력이 관리되어 있고 아기들이 사용한 장난감은 철저한 소독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꿈도 못 꿀 상황이죠. 아기들이 실리콘 치발기만이 아닌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치발기를 잇몸 발달 정도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나만의 디자인으로 장난감을 만들어 봐야겠다 다짐하고 돌아와서는 바로 시도를 해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재 가공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벽에 부딪혀서 금세 포기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도 이런 활동 덕분에 목재에 노랗게 치자물을 염색해보는 시도도 해볼 수 있었어요. 도쿄 장난감 박물관은 홋카이도 등 지방산림청의 협조로 건강한 나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기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도쿄 장난감 박물관 실무자는 재정이 열악하다고 운영에 애로사항을 말했지만 창작자가 머릿속 아이디어를 마음껏 꺼내놓을 수 있는 공모전도 여럿 있고 아이들이 저렴하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나무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민간 협력으로 지속되고 있는 여건이 무척이나 부러웠어요. 일본을 아직도 팩스 문화라고 무시하고 있지만 나무를 느끼게 하는 그 아날로그적인 모습과 아기들에게 휴대폰을 서슴없이 지어주는 우리 실정이 아기의 미래에 어떤 것이 좋을지 비교하게 되었어요. 이제까지 진행된 산림 녹화가 아니고 지금은 나무를 잘 이용하자고 하는 산림 이용 캠페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목공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서로 공유하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은 다양한 세대를 만나면서 더 확고해졌어요. 저는 공공사업으로 3년 전부터 종로 지역 내의 작은 도서관에서 방과 후 아이들과 나무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처음엔 어찌나 산만하고 중구난방인지 이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게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게임에 쉽게 빠져드는 아이들이 나무를 직접 손으로 만지며 다듬는 작업에서 흠뻑 빠져 완성 후에 뿌듯해하고 또 그것을 집에 가서 으쓱 자랑하는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역시 사람은 뭔가를 지어주면 무조건 좋아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줄어든 활동에서 좋았던 사업은 어린이들에게서 구구절절한 사연을 신청받고 아이들의 꼼꼼한 요구를 나무 장난감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보내준 것이에요. 뽀로로, 또 피카츄, 또 의미심장한 드래곤볼, 유니콘, 인어공주 등 재밌는 캐릭터가 등장했고 그 동심에서 나온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이어주는 작업은 고됨을 잊을 정도로 신나는 작업이었어요. 까다로운 사연을 꼼꼼히 이해하고 또 몇 번씩 물어보고 나무로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것을 받아들고 어찌나 기뻐하는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마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싶었어요. 작업을 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다시 생긴다면 2번 생각하지 않고 참여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나눴을 뿐인데 저는 2배, 3배 돌려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작년부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어르신들과도 만나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나무의 따뜻한 질감은 어르신들에게도 예외 없이 친숙한 소재로 다가갔고 내 손길이 들어간 목물은 가성비를 떠나 누구에게나 애지중지하게 하는 보물이 되더라고요. 처음 해보시는 망치질, 인두질이지만 어찌나 집중을 하시는지 강제로 휴식 시간을 갖게 해야 할 정도였어요. 보호자분들의 표정에서도 목재는 사람에게 참 좋은 소재구나 체감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요즘은 목재진흥회가 경희대 의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목공이 치매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경도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목공에 몰입하시며 당신들의 삶에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는 현장에 있고 저 또한 그분들의 활동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이 왜 중요한지 또 배우고 있어요. 이러한 활동이 목공의 미래에 대한 탭이라고 생각하고 60여 번, 30여 명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선생님들과 함께 그야말로 길을 소진하고 있어요. 나무와 함께 해서 더 활기찬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저는 일과 취미 사이에서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요. 함께 활동하는 커뮤니티 선생님들과 본격적으로 민간 시장 진출과 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짧은 지식과 연륜으로 무척이나 어렵네요. 중국산 이케아 가공품이나 다이소와 같이 저가로 대량 생산하는 대형 브랜드가 이미 시장에 선점하고 있는 현실에 의욕이 꺾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품질이나 제품의 스토리보다는 가성비가 먹히는 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원데이 클래스를 개설하면 장식품이나 장난감은 미달인 반면에 생활용품은 신청자가 넘치는 상황이에요. 일반 공방보다는 저렴하게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목공을 처음 경험하는 의미로는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 조금 맛을 보시고 목공방에 가셔서 본격적으로 목공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가성비 지상주의라지만 어디에도 없고 독특하고 특별한 우리만의 목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 개인과 단체의 특성을 살린 목공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더 가다듬고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매진하고 있는데 참 더디네요. 목공을 하면서 자꾸 드는 생각은 나무는 서로 다른 세대인 할아버지와 손주를 이어주고 이웃과도 친하게 만들고 또 무엇보다 자신과 소통하는 도구로 최상의 소재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가지치기를 하고 버려진 나무로 사슴을 여러 마리 만들었더니 아이들은 올라타고 놀고 젊은이들은 모여서 사진도 찍고 졸지에 동네에 놀거리, 볼거리가 생긴 거예요. 김재동 씨가 자투리 시간에 가방에서 뜨개질 도구를 꺼내 손뜨개를 하는 것처럼 저도 가방에 간단한 조각을 할 수 있게 조각칼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과 역량을 나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닐까요? 요즘엔 찾아가는 동 서비스가 있어서 그러려니 하지만 처음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죠. 몇 해 전 유럽의 거리에서 보고 좋았던 경험인데요. 하교하는 자녀와 친구들을 부모님이 대여버스에서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장면을 보았는데 아이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주겠더라고요. 지금까지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거 보니 인기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나무를 만나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스크롤소, 드릴머신, 또 샌딩기, 우드 버닝기와 같은 기초 목공 공구를 장착해서 40인승 중고버스를 마련해서 방과 후에 갈 곳 없는 어린이나 또 일상에 찌든 도시의 직장인들, 또 무료한 일상에 자극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까지 직접 찾아가서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나무를 함께 만지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어떨까 하는 것이에요. 제 꿈 어때요? 찾아가는 목공버스, 점심시간에 또 회사 앞에서, 집 앞 공터에서 만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혹시 우연히 지나가다 반갑게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저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